안녕하세요. 24시간 반도체 밀착 취재하는 황호준입니다. 영상 말미에 에코프로와 초전도체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전부 다 놓치신 분들이라면 꼭 알고 가야 할 반도체 종목들을 공개하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뭐 기타 급등했던 종목들 다 놓친 이유들 다 놓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러면 다음번 이렇게 올라갈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정말 이번 연도 증시에서 이 종목들은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시세 폭등의 초반 부분부터 1141% 상승을 했습니다. 최고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론 지금은 조금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 BM도 꽤나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냥 이게 운 좋게 올라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은 에코프로 박스가 제가 두 개를 쳐놨죠. 왼쪽에 있는 부분은 초기 상승에 대한 이유 부분이고, 빨간 부분은 전체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점 기준으로 찍어둔 거,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상승 초입 23년 1월부터 해서 3월 10일까지 주가가 바로 이 빨간색 부분인데요. 이때 이게 왜 올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빨간색 박스 부분,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올라왔을 때 일단 이때부터 10만원 거의 근처였습니다. 10만원 근처에서 약 20만원까지 가고 30만원까지 갔을 때 어떠한 내용이 와 있었냐면은, 여의도 증권사 일부 증권사에서 에코프로에 숏을 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매도를 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척결하자 라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이게 10만원 갔을 때, 20만원 갔을 때까지는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30만원, 40만원 가니까 이제서라도 타야겠다라는, 고점 같지만은 올라타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던 와중에 이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유튜브 여러 채널에서, 경제 채널에서 박순혁 금양 홍보대사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하루빨리 이 주식을 사지 않으면 점차 가난해질 거다, 그러니까 워딩을 사용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 말만 들게 되면 부자가 될 거라는 어떠한 희망에 차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증시 상황은 어땠냐면은 2020년부터 이 최고점, 코스피 최고점부터 해가지고 올해 거의 중반까지 22년 9월 30일로 찍혀 있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초장기적인 우하향 조정을 증시는 했습니다. 코스피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37%면은 대부분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주식 상황이 어땠냐면은 네이버, 카카오 없던 사람들이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수가 30% 정도 빠지게 되면은 최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은 거의 기본적으로 나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타올라 줄 만한 어떠한 종목을 찾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아까 제가 빨간색 영역이 초기 상승, 이제 막 사람들이 올라타기 시작한 그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결국에는 1000%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6개월도 조금 안 되는 시간, 그러니까 7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죠. 이때 동안 상승했던 게 1100%가 넘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걸 못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못 샀습니다. 당연히 무서워서 못 사죠. 그러던 와중에 또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2의 에코프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포스코 그룹이요. 포스코 퓨처 M이라는 이 포스코 철강 회사에서 2차 전지 회사로 탈바꿈하겠다. 우리는 신산업인 2차 전지 분야에 54조 원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대표적으로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도 조 단위가 넘는 시총을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에서 127%가 넘는 상승을 하고 최고점 대비했을 때, 물론 지금도 조정이 나왔긴 하지만 8월 9일까지 했을 때 아직도 상승을 많이 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에코프로라는 게 단순히 공매도, 박순혁 이사, 그리고 장기간의 우하향 곡선을 그렸던 코스피가 반등을 하면서 어떤 연예인이 되는 그러한 종목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상승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시대가 변했을 때 이 1차 산업의 첫 구간에서도 이 증기기관, 내연기관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한 분들은 정말 떼돈을 벌었고요. 2차 산업으로 넘어갔을 때 또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이죠. 3차 산업혁명, IT 버블, 닷컴 버블이라는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주가가 1000%, 2000% 올라가는 거는 당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4차 산업혁명의 초입 구간에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게 되면 말만 들었을 때는 뭔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이미지가 거의 모든 걸 대변해 준다고 하죠. AI, 로봇이죠. 이러한 IoT, 로봇, AI, 3D 프린팅, AR, VR 이 산업 전반적으로 모두 다 4차 산업혁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들도 많죠. 방위산업 무기들. 이 첨단 전투기, 미사일, 인공위성, 드론, 자율주행 AI 그리고 5G까지 전부 다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러한 섹터인데 이렇게 했을 때까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는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실제로 본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또 시장에 혁신을 가져온 기술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챗 GPT가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22년도 하반기에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챗 GPT를 사용을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조건의 질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시대의 역사를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5분 내에 발표할 스크립트를 짜줘라고 조건을 걸었더니 10초도 안 걸려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짜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존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일어나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안 됐던 그런 것들의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였던 이 챗 GPT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연산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렇게 돼서 결과값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걸 담당하게 되는 기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 바로 반도체 분야에서 나왔는데 그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소위 말해 떡상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시장 또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챗 GPT가 필요하게 되고 AI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이 그간에 있던 반도체 시장의 수요도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이 GPU라는 반도체에 상당히 시선이 많이 쏠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상장 이래 최고가 거기다 52주 신고가까지 갱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와가지고 그렇지만은 아직도 고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었으면은 반도체라는 시장이 얼마나 상승을 하게 될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을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대한민국은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죠. 다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 통계청에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22년도 수출입 내역 중에서 총 계를 보게 되면은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약 20%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만 돼요. 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출과 수입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반도체가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산업을 살려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는데 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관통하는 그러한 사업군이다 라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16개월간의 무역 적자를 깨고 나서 무역 흑자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도 성장을 많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반도체가 턴 어라운드 한다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됐다라는 건 뭡니까? 대한민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 뭐가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맞습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이 거의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들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반도체 쪽에서는 알아주는 그러한 기업인데 실제로 세계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아직도 두 기업은 멀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메모리 반도체는 정말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시스템 반도체 쪽에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3%밖에 되지 않는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격차를 좁혀 나가게 됐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서로 싸우고 그럴 게 아니라 이 기업들끼리 상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서 앞서 챗 GPT가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했죠.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올려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구원 타자가 등장을 하게 되니 그게 바로 HBM입니다. 이 HBM은 SK하이닉스가 개발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지금 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금 챗 GPT가 상용화가 되게 되면서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걸 알고 있고 이게 반도체 시장에서 턴어라운드, 턴키가 될 거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SK 하이닉스의 HBM3는요, 반도체들을 여러 겹 층층으로 쌓았습니다. 이 기술을 적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뭐가 되느냐? AI가 연산하고 어떠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기존 것보다 얼마 좋다? 약 1.5배 정도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처리할 양이 많은데 차세대 반도체로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지켜볼 만한 관련주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4조 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코스피 7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발 HMR 듀얼 TC 본더를 납품을 했는데 이게 뭔지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반도체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도체를 이렇게 12개 층으로 층층이 쌓게 되는데 이걸 적층 기술이라고 했었죠. 이걸 묶는 기술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왜 안 떨어지게 저게 잘 붙어 있어야만 작동이 잘 되겠죠. 그걸 HMR 듀얼 TC 본더라는 이 장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그걸 어디에다 납품한다고요? SK 하이닉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시가총액이 약 2조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인쇄 회력 위판 PCB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걸 어디에 납품한다? 엔비디아랑 인텔에 납품을 한다. 엔비디아 지금 어마무시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상승 기로에 타고 있는 기업에 납품을 한다라는 게 최대 호재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성엔지니어링입니다.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패키징 장비를 납품을 하게 되는데 이 패키징 장비가 뭐냐면은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SK 하이닉스에서 빵을 만드는데 이 빵을 해외에 있는 사람이 먹게 되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맛이 없어지게 되겠죠. 맛이 변하게 될 텐데 이 맛이 해외에 나가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기술을 패키징 장비가 담당을 합니다. 그 장비를 SK 하이닉스의 주성 엔지니어링이 납품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ISC입니다. 이 기업은 실리콘 러버 소켓 테스트 소켓입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과 TSMC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삼성 대단한 기업이죠. TSMC는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중에서 1위 기업입니다.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파운드리라고 해요. 다음으로는 파도입니다. 이 기업은 처음 상장했을 때 당시부터 1조의 규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니콘 기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SSD 컨트롤러를 제조를 하게 됩니다. 이 SSD 컨트롤러가 뭐냐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잖아요. 인터넷에다가 내 사진도 올려놓고 전화번호도 올려놓고 이러한 데이터가 엄청나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은 SSD인데 이 SSD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정리하는 걸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SSD 컨트롤러도 상당히 추후에 관련이 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외에도 퓨리오사라든지 아직도 상장이 안 된 그러한 기업들도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은 제가 추후에 추가적인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추가적으로 영상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댓글을 종합해서 제가 추가적인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